자, 이번 순서는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 사례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다반사. 자, 최근에는 재개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참 높죠. 오늘은요, 재개발 투자 시에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사기로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입니다. 재개발 구역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던 중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물건이 있어서 구매를 했는데 구매 후에 매도자의 아파트가 두 채였고 이미 한 채를 재개발 조합원이 된 후에 매도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 동시에 속여서 물건을 매도한 상태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더불어 재개발 구역 물건을 매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세요라고 사례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저희 조금 더 정확한 정보 짚어보도록 하죠. 화병구 공인중개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앞서서 사례를 좀 소개를 드렸는데 굉장히 곤란하실 것 같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자, 사례 내용을 좀 보니까 재개발 구역 내에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신 사람의 주택을 매수할 때 입주권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되나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네네. 조합 설립 이후에 매수하면 입주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재개발 주택에 여러 주택을 소유해도 입주권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계약서 작성 시 계약 당시 주택이 한 개밖에 없다고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 후 잔금 지급 후에 또 다른 주택이 나타나서 입주권을 받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약사항에 본 계약이 무효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재개발 구역 내에 여러 채의 주택이 있어도 입주권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 조합원의 어떤 자격이라고 할까요? 자격이 따로 있나요? 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또 시조례, 조합 정관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 조례, 정관에 합당한 부동산을 취득해야만 조합원의 자격을 갖출 수도 있고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도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 구역 내 도로 부지 같은 경우에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결론적으로 도로 부지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흔히들 헌집 사서 새 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재개발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도로 부지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입주권이 나옵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차별인데요. 먼저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도로 부지를 취득할 때 90제곱미터 이상 또는 여러 개 필지를 또는 짜투리 땅을 취합해서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이 없는 사람은 조금 더 까다로운데요. 취득하는 도로 부지가 지목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이런 지목이 있습니다. 네네네. 총 28가지가 있는데 네. 도로로 취득하는 지목이 반드시 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한 필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 개 필지가 붙어 있다든지 하필이 되면 해당 사항이 없고요. 한 필지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면적도 30제곱미터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도로 부지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입주권이 나옵니다. 도로 부지도 조건 하에서는 입주권이 나온다라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 재개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재당점 제한에 재개발이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연구원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8.1 대책 때 처음으로 나온 것인데요. 네. 재개발 조합원도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는 내용입니다. 재당첨 제한이라는 것이 최근 5년 이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을 필요해서 일반 분양까지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은 아파트나 재개발 조합원을 다시 분양받을 수 없는 것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최근 5년이라는 기준이 8.1 대책 이후부터가 아니라 그 네. 이전부터 소급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점을 좀 간과를 하고 공인중개사나 매수인들이 그 5년 기준을 잘못 정하면서 거래를 다시 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래가 다시 취소되는 그런 거래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들은 최근 5년 이내 재개발 조합원을 비롯해서 당첨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최근 5년은 소급 적용이 된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재개발 구역 내에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중개사님? 네, 오늘 재개발 구역 투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네네네. 있는데요. 자,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매매 계약 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제시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개발 구역 내에는 수많은 부동산 종류가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토지는 없고 주택만 있을 수 있는 부동산도 있고요. 헌집도 있고 상가도 있고 점포주택도 있고 여러 개의 부동산 종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한다든지 매수한다면 입주권이 나오는지를 근거를 제시받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 체결할 때 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법이라든가 시조례라든가 정관에 이러한 법 조항에 의해서 입주권 자격이 된다는 근거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관할 구청 담당자를 찾아가서 네. 본인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재차 확인하는 방법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면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재개발 구역에 투자해서 낭패를 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재개발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매매 계약 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관할구청 담당자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개발 투자 시 주의할 점들 사례를 통해서 함께 만나봤습니다. 부동산 114